오늘 시사하고 있는 기아 카니발 하이루프는요, 기본 모델에 하이루프를 얹어서 공간감을 확 끌어올린 신규 라인업입니다. 하이리무진 특유의 여유로운 공간성은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가격은 낮춰서요, 선택폭을 넓힌 게 특징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외관부터 볼까요? 디자인 자체는 기존 카니발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근데 하이루프 모델답게 전고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게 딱 보이죠? 휠은 승차감을 생각해서 19인치를 넣었고요, 굳이 큰 사이즈를 고집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평 라인을 강조한 크롬 몰딩이라든지 대형 LED 후방 보조 제동 등이 들어가면서 후방 시인성도 한결 좋아졌죠. 1열로 들어와 볼게요. 여기는 사실 기존 카니발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계기판에 EV 모드 아이콘이 뜨고요, 인포테인먼트에는 하이브리드 전용 메뉴가 따로 있어서요, 연비 정보나 전기 모드로 얼마나 달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냉각 기능 있는 무선 충전 패드랑 터치식 공조 기능은 역시 써보니까 이 물류 버튼이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다이얼 형태의 변속기는 다음 세대에서는 컬럼 타입으로 바뀌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하이루프의 강점이 나오는 구간인데요, 바로 2열이랑 3열입니다 4열까지 최대 9명이 탑승 가능한데요, 하지만 전자석에 성인이 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대신 내부 전고가 높아진 덕분에 이 2열에서 3열로 넘어갈 때 허리를 크게 숙이지 않아도 되고요, 이게 진짜 편하거든요. 그리고 2열과 3열 다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인원에 맞춰서 간격 조절하면 이동도 한결 수월합니다. 그리고 하이루프는 하이리무진 모델이랑은 다르게 후석 대형 디스플레이라든지 화려한 무드 조명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오히려 이 일반 패밀리카나 법인 영업용으로 쓰기에는 더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열 앞쪽에는 220V 콘센트랑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실내랑 하이루프가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하이루프 부분에는 스웨이드로 마감이 돼서요, 은근히 또 고급스러운 면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서 등은 눌러서 꺼내는 팝업 방식인데요, 기능도 기능이지만 이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고요, 또 2열에는 통풍과 열선 기능이 모두 다 들어갑니다. 열선 통풍 모두 다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3열로 이동할 때는 2열 시트를 앞으로 접거나 아니면 2열 가운데 공간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하이루프의 여유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3열에도 컵홀더에 C타입 포트가 있고요, 햇빛 가림막도 있습니다. 머리 위로 송풍구가 위치했기 때문에 금방 쾌적해지고요, 유아용 시트도 3열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4열인데요, 완전하게 플랫하게 접혀서 3열 슬라이딩까지 조절하면 적재 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4열 시트 들어 올릴 때 딱히 이 서포트 해주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힘으로 들어 올려야 되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또 2열과 3열 공간을 넉넉하게 쓰면 4열은 짐 놓는 용도로만 쓸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성인이 앉을 수 있게 2열과 3열 시트를 조절하면은 4열에는 170 정도 되는 성인도 간신히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오래 앉아서 이동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6명 이상이 타면은 버스 전용 차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시트 잘 조절하면 6명이서 여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이리무진 모델과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사실 스틸 소재 하이루프 구조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나 안전성, 2열과 3열의 수직 공간감 이런 것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차이는 옵션에 있습니다. 하이리무진에는 21.5인치 후석 스마트 모니터, 여기에 무드 조명과 냉온 컵홀더, 전용 사이드 스텝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하이루프에는 빠져 있죠. 대신에 스웨이드 헤드라이닝이나 후석 LED 독서 등 같이 하이루프만의 옵션이 더해지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가격 차이도 확실하게 나는데요, 오늘 시승한 것과 같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9인승 시그니처 트림을 기준으로 보면요, 하이루프 풀옵션이 6,721만원인데 하이리무진 시그니처는 7,122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에 옵션까지 더해지면 7,700만원까지 올라가는데요, 화려한 후석 엔터테인먼트 기능보다는 실용적인 공간이 더 중요하다면 하이루프 쪽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은 3.5 가솔린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요, 인원이 많이 타거나 고속주행이 많다면 가솔린이 좀 더 여유롭겠지만요, 패밀리카로 쓰기엔 하이브리드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출발할 때 전기 모터가 힘을 보태주다 보니까 배기량 한계가 잘 안 느껴지고요, 근데 속도를 확 줄이는 구간에서는 이 변속 타이밍이 가끔 안 맞아서 제가속이 매끄럽지 않을 때도 시승 중에 종종 있었습니다. 연비는 공기 수치보다 살짝 낮게 나오긴 했는데요, 이날 고속 주행이 많았던 영향인 것 같고요, 전기 모드를 많이 쓰는 시내 주행이 많거나
일반적인 주행이라면 공인 연비에 가깝게 연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연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하이브리드 모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행성인데요. 전고가 높아진 이 하이루프 모델인데도 예전에 타봤던 이 카니발 일반 모델보다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말 이 카니발을 오랜만에 시승을 하긴 하는데요. 서스펜션 세팅이 그동안에 꾸준히 다듬어져 온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시승하면서 급하게 핸들을 꺾을 때는 좌우 롤이라든지 피치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자갈 요철이나 과속 방지턱의 충격도 꽤 잘 걸러졌습니다. 카니발 하면 패밀리카로는 참 좋은데 운전은 좀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타보고 나니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카니발 하이루프는 9인승 모델이 먼저 나왔고요. 7인승은 올해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장 색상은 오로라 블랙 펄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펄 두 가지고요. 내정은 코튼 베이지 단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아에서는 이 모델을 두고 하이리무진 특유의 압도적인 공간감의 가치, 하지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직접 타보니까 그 말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카니발 하이루프 모델 시승기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